네, 이번 시간은 이단원 민족운동의 전개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문예와 종교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문학과 예술 활동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제 통치하에서 전개된 종교계의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보통 저항시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제 뭐 저항작품, 저항시라고 해서 뭐 만해 한용운이라든지 뭐 시인 윤동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종교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일제 통치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과 예술 활동입니다. 문학 부분에서는 한용운과 심훈이 저항 문학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저항 문학에는 한용운 시인이 지은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님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배울 때는 이 님은 잃어버린 조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죠. 하고 뭐 이거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어,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역설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짤막한 국어 상식이었습니다. 이육사와 윤동주의 경우에는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작품 활동을 전개했는데 보통 저항시를 썼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저항시는 약간 좀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쓴 시의 내용들은 보통 이렇게 소극적이지만 일제에 좀 저항하는 이런 내용의 시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시는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창씨기명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시로 소극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이름자를 써보고 이름이 바뀐 창씨 개명을 한 내 이름자를 써보고 그 다음에 이 화자는 흙으로 그걸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윤동주 시인은 창씨 개명에 대한 저항을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이나마 시로 표현을 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육사 같은 경우는 뭐 광야 같은 시를 지어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좀 노래하는 시를 지었고요. 광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악 부분인데요. 뭐 반달이라든지 고향 생각 등 민족적인 정서를 담은 곡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1920년대에는 대중가요라는 개념이 가진 이런 노래가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어, 1936년에는 작곡가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하기도 합니다. 이 애국가가 원래는 옛날에는 처음 이게 작사를 했는지는 누가 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이 곡조를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이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이라는 이제 이러한 곡조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애국가인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됐다는 거지.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익태 작곡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친일 논란이 좀 있는 인물이라서 이제 교과서에는 그냥 애국가가 이때 작곡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어떤 사람이 작곡했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사이찬미라는 이제 노래를 부른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찬미의 노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오늘날의 대중가요 같은 느낌이 좀 난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어쨌든 간에 보통 그 전까지의 뭐 문학이나 시 같은 것들은 좀 은유적인 표현 같은 게 좀 많았다고 치면은 이제 솔직하게 뭐 이제 뭐 돈이나 뭐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노래를 불렀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대중가요가 좀 등장을 했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또 민족적인 정서를 담은 곡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실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술 부분인데요. 미술 같은 경우는 서양화의 유화 기법이 좀 도입이 되었고 전통 회화 기법을 고수하는 것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연극 같은 경우는 신극 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1910년 이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판소리라든지 가면극과 같은 전통 예술이 좀 쇠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일본풍의 신파극, 보통 이런 신파극의 내용에는 남녀 평등이라든지 봉건적 유교 사상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담겨 있었는데, 이러한 일본풍의 신파극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신파라는 게 보통 이런 겁니다. 그냥 좀 슬픈 내용을 좀 이제 집어넣어서 억지로 좀 이렇게 눈물을 좀 짜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통 신파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예술 같은 경우는 나운규라는 사람이 만든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가장 유명합니다. 식민지 현실의 슬픔을 표현한 내용인데, 줄거리는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가 정신 이상이 된 주인공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먹고 노는 이런 이른바 무의도식을 하다가 어느 날 일본을 등에 업은 지주가 자신의 누이를 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지주를 주인공이 살해하고 그다음 제정신을 차린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해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온규는 이제 여기 흑백 사진 속에 있는 이게 좀 위에 올라갔네요. 원을 좀 잘못 쳐놨는데 이 큰 이제 이 뭐 눈 밑에 펜더처럼 이 큰 사진 이 사람이 나온규인데 이 사람이 이 단체 사진에 어디 있냐면은 이 개인 사진의 왼쪽에 보면은 왼쪽 아래 보면은 중절모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중절모 쓴 사람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온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아리랑의 제작진과 감독 겸 주연으로 출연한 나온규는 이런 사람이다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만든 영화의 이름은 아리랑이고 이것은 식민지 현실의 슬픔을 표현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종교계의 활동 내용인데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일제히 간섭하에서 민족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또 지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요. 개신교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당 다녀요. 저는 뭐 미사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천주교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을 흔히 천주교라고 하는데요. 이 개신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 사회 사업을 전개했고,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는 이러한 이제 성과를 이룩해내기도 합니다. 왼쪽 아래는 강경 성결교회의 신사참배 거부운동 선도 기념비라고 해서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념비로 이렇게 남겨놨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저항시와 친일시 부분입니다. 흔히 이제 일제에 대해서 저항적인 정신을 담은 저항시와 그다음에 일제에 부응하는 친일적인 내용을 담은 친일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저항시로는 이제 윤동주의 별해는 밤, 별해는 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노천명의 친일시입니다. 제목은 님의 부르심을 확보서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에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 이르니 이 영광이 날 나도 사나이였으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이런 내용인데 흔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징병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귀한 부르심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친일하는 시,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 협력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친일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저항시와 친일시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도교 같은 경우는 3.1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청년운동, 농촌계몽운동 전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선생 있죠. 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만들 때 이 도움을 줬던 종교도 천도교입니다. 이거는 상식선으로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교계 활동으로는 대종교, 원불교가 있는데요. 대종교의 경우는 나철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요. 본부를 원래 이 국내에 있던 거를 만주로 옮겨서 활발한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였고 원불교라는 것은 박중빈이 창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대종교라는 것은 교조니까 이제 종교의 아버지를 단군으로 삼는 그런 종교를 대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에 나왔던 환인, 환웅, 단군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있는 이 환인과 환웅, 단군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종교를 대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인, 환웅, 단군을 한얼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얼. 하나의 뭐 얼, 이렇게 한얼님. 이 한얼님이 나중에 뭐 하느님 이렇게 뭐 변형돼서 불렸겠죠. 이쪽에서는. 이 원불교의 경우에는 뭐 이제 불교의 뭐 파생된 종파라고는 하는데 이 불교의 세계관만 바탕으로 하는 이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렇게 대종교로 만들기도 했지만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이 일본의 확정에 좀 통탄한 내용을 남기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는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교계 활동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이런 종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 단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내일 있는 이 목요일인 내일 있는 이 도덕 수업을 대체한 역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2단원과 관련된 쪽지 시험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역사 시험을 잘 이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